네, 해운대 도심에서 뇌전증 환자에 의해서 대형 교통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부산에서 또다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무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떠나던 일가족이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. 오늘은 이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.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부산에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에도 부산인데요. 사고가 난 차량에서 발견된 물품들을 보면은 배낭이라든가 깔개, 물놀이 용품 이런 거라고 하거든요. 이제 물놀이를 가던 그런 중이었던 모양이에요. 아마 그 운전을 하신 분이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요. 네. 진해로 이제 아마 진해 쪽으로 시집간 그 따님이 3개월 된 아이하고 또 3살 된 아이를 데리고 친정 집에 놀러 온 것 같습니다. 딸이 피서차. 오랜만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놀러 온 그런 상황이었군요.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부가 딸하고 이제 손주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이제 그 해수욕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손주들 입장에서 보면 외할아버지가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속도를 줄일 수 없었는지 저희가 이제 사고 차량을 보니까 굉장히 종이장처럼 이렇게 구겨져 있었거든요. 그건 맞습니다. 이게 지금 충격이 이제 굉장했던 모양이에요. 경찰이 이제 결국은 국과수의 이 차량을 정밀 감식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량 자체의 어떤 결함인지 뭐 이런 거 등등은 다 나오겠지만 이게 분명한 거는 추돌할 때 저 9톤 트레일러 3차선에 세워져 있던 트레일러하고 충격을 추돌을 했거든요. 그 당시에 추돌을 할 때 속도를 멈추지 못하고 아주 가속이 된 상태로 가서 추돌이 된 건 명백합니다. 그러니까요. 저 지금 차량도 엄청나게 파손이 됐지만 트레일러도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강철 아닙니까? 그런데 또 파손이 많이 됐다면서요. 그렇다는 거 봐서는 이거는 명백히 어떤 가속이 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면서 추돌을 했다.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. 이 트레일러 차량도 불법 주차된 차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이곳이 좀 이런 불법 주차가 많은 곳이라면서요. 네, 여기가 이제 부산시 간만동 쪽인데 이 컨테이너 부두 주변이다 보니까요. 사실은 저게 불법입니다. 3차선에다가 아마 그 트레일러 기사들이 식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차를 세워놓는 것 같은데요.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사건에서 그겁니다. 만약에 저 9톤짜리 그 트레일러가 거기 없었으면 저 정도 그러면 이분이 어떤 형태로건 진행을 하다가 하단 쪽으로 꺾는다든지 어느 지점에서 좀 응급 조치가 가능했을 건데 그런 게 안 됐죠. 그러니까요. 그 부분도 정말 아쉬운 대목이고요. 블랙박스 속 음성을 들어보면 한 17초 정도 되는데 차가 왜 이러노 이런 할아버지 음성도 들리고요. 그리고 아기를 외치는 그 어른들 목소리가 들리거든요. 여기서 지금 혹시 차체에 결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분명히 이제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국가원에서 이제 그 정밀 감식을 하겠지만요. 이상이 있었던 건 명백합니다. 이상이 그 블랙박스 속에서 차가 왜 이러노 이런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브레이크라든지 악셀 쪽에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하고요. 이제 이러려면 이제 경찰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확인을 하게 돼요. 이 차량이 움직일 때 그 주변을 가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이분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는 뒤에 브레이크 등을 보면 알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작 미숙 내지는 혹은 어떤 차량의 자체 결함 이 둘 중에 하나일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았을 가능성도 추정은 해볼 수 있으나 이거는 이제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등을 밟았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요. 가끔 이제 사고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. 슬리퍼를 신거나 여성분들이 힐을 착용하잖아요. 그런 경우 또 그다음에 그 발판 밑에 있는 그 고무 시트가 그 틈 사이에 껴가지고 조작이 안 들어서 악셀이 밟혀진 상태에서 이제 발을 떼면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. 이물질이 끼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이런 경우에 또 이 악셀이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걸 정밀하게 좀 봐야 됩니다. 자, 또 하나 차량 안에는 지금 카시트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저희가 이제 그래픽 하나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. 보면은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운전을 하셨고 뒤에 엄마하고 외할머니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아마 안고 타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? 맞습니다. 좀 운전하시는 분 바로 뒤에 그 외할머니가 타고 그 바로 옆에 중앙에 3살짜리 1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가 탔고 그 우측에 조수석 뒤편에 이제 엄마가
3개월 된 아이를 안고 탔던 걸 봅니다. 예. 근데 그건 진짜 위험하거든요. 그러니까요. 어머니들이 아이를 앞에 안고 타시고 시트를 하는 건요. 네. 아이를 안전 저 행사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런 경우는 근데 진짜 안 됩니다. 사실은 이 카시트 안 하고 이렇게 안고 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절대 아닙니다. 분들도 절대. 어른들 가운데 계시기도 하거든요.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. 카시트를 예. 꼭 착용을 했었더라면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.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. 지금 운전자 과실인지 차량 결함인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 지금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예, 맞습니다. 알고 있거든요. 예.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? 대충 한 2주 정도 되면 2주 정도. 이제 이 정밀 예. 이게 나오는데요. 네.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리는데요. 예. 안전띠하고 카시트는 이건 네. 생명입니다. 안전띠, 저렇게 추돌이 카시트. 돼서 차가 많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띠를 하게 되면 최소한 사망에 이르진 않아요. 예. 이게 차량이 추돌을 하면 항상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튕겨나갑니다. 심한 경우는 4, 5m를 튕겨나가거든요. 네.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게 거의 90% 이상이에요. 예. 그래서 아이들을 태울 때는 카시트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요. 예. 어른들도 안전띠 앞자리 뒷자리 구분하지 말고 반드시 해야 돼요. 매는 교통안전수칙을 지키는 예. 습관 들여야겠고요. 참 이 사건을 보면은 트레일러는 왜 거기 있었을까? 그리고 그러니까요. 왜 또 카시트는 없었을까? 이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너무 많은 것 네. 같습니다.